뭐 사실 뭐 하락장이고 상승장이고 상관없이 재료도 찾고 시장에 이제 얘기도 나오는 것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한번 유튜브에서 과연 이제 과거에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한따까리 하면서 주식 영상 계속 올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잖아. 찾아봤는데 사라졌다. 근데 또 요럴 때 또 하락장일 때 힘내가지고 공부도 많이 해두고 그러면 좀 더 상승장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형 요즘 매매 어떻게 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 요즘은 무조건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만 간다. 이슈 있고 가는 놈들만 그냥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요즘엔 진짜 뭐 어설프게 뒤에서 올라오겠지, 혹은 뭐 나만 알고 있는 재료니까 미리 사놔야지, 이런 거는 뭐 먹히지도 않는다. 절대 안 먹힌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 붙이고 간다. 잠깐 조정 나와도 가는 놈들이 더 가더라고. 형 생각하기에 이번 주 베스트 테마는 뭐야? 사실 뭐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메인으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하나가 이제 로봇이었고 하나가 이제 자율주행 그 자동차 관련주들이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이 무너져도 버티는 친구들이 결국 이 두 개의 테마였던 것 같아요. 로봇하고 자율주행. 맞아. 근데 이제 이 로봇 테마가 이제 본격적으로 요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지. 이때 그것도 이제 거의 끝자락에 9월 29일 날 테슬라의 AI 데이가 열리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뭐 그냥 뭐 마이웨이 하는 것 같아. 로봇주들은 한 주 더. 어차피 이번 주가 진짜 하이라이트일 수 있으니까 로봇주하고 테슬라 AI 데이, 이렇게 두 가지가 좀 큰 이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 AI 데이가 로봇 관련주 말하는 거지? 그치. 이번 주는 로봇을 봐야 될 것 같아. 금요일날 보니까 뭐 로봇 관련주들도 잘 버텨주고 괜찮더만. 깨진 친구들도 있고 버티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버텼던 친구들을 위주로 또 봐야겠지. 로체 시스템즈도 버텼고, 로보티즈는 되려 더 올라갔고, SPG도 잠깐 뭐 12물량? 좀 악재 나오더니 그대로 버텼고, 뭐 유일로보틱스 뭐 이런 친구들, 로봇 관련주들 중에 버틴 친구도 있고, 또 이러다가 또 한번 툭 치고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운명의 날 해가지고 조금 어그로를 끌고 있잖아. 그치. 이 사람은 한국에 있었으면 이게 주가 조작으로 잡혀갈 텐데. 바로 뭐 돌팔매질 당했지. 뭐 도지코인 한수 1달러 강아지 모양으로 올려두고 도지코인 폭등했는데요. 그러고 있고. 그냥 로봇들이 세상을 뭐 지배할 수도 있다, 이런 공상 과학 소설에 나오는 느낌보다는 이게 사실 이것도 약간 좀 반반이긴 하더라고. 누군가는 굉장히 좀 좋은, 혹은 뭐 산업이 바뀔 수 있는 얘기를 할 것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저놈 또 사람들 또 이목 끌어놓은 다음에 헛소리나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이번 주만큼 봐야 돼. 왜냐면 이번 주 볼만한 게 없어. 그치. 그래봤자 뭐 29일날 포르쉐 IPO 있고 30일날 SN 라이크 기획 관련해서 공시 발표 있고 뭐 이거밖에 없는데, 큰 테마, 강력한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AI 말고는 뭐 있어? 없잖아. 2차전지 이슈 있나? 2차전지가 금요일날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 2차전지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당분 굉장히 좀 버텨주고 좀 이렇게 해줬었는데, 사실 2차전지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갑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느끼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미국의 뭐 부통령도 29일날, 목요일이거든, 29일이 방한해가지고 이번에 인프라 이거 법 관련해가지고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잘 할 수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지, 아무래도. 근데 2차 전지가 사실 근데 만약에 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악재잖아. 그치. 약간 이게 일장일단 있더라고, 또 그래서 수혜를 받는 업종도 있고 되려 좀 안 좋아지는 업종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결국 좁혀야 돼. 근데 내가 보기에는 월화에 한 타임 기회를 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타이트하게 매매하고 조금 몸 좀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이 로봇이 뭐 기본적으로 저번 주에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장에 진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들어가는 세상이 진짜 만들어지고, 현대 얘기했지, 삼성 얘기했지, 이번에 또 테슬라까지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이건 진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진짜 또 저번 주에 이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럼 베스트 테마로는 결국 다시 한번 더 로봇이네? 나는 뭐 고집을 한번 부려보는 게. 나도 그렇다 생각해. 형 실제로 로봇 관련주 또 매매해서 수익 냈잖아.
그치, 로봇 관련주를 SPG 했었지? SPG. 좋은 종목 잘 뽑아서 좋게 매매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지. 로봇은 봐야 돼. 그게 맞아.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폭스바겐의 포르쉐 상장. 이게 29일이거든. 근데 또 포르쉐 하면은 또 어떻게 누군가의 또 드림카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차고 하는데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거에 이제 포르쉐와 연관이 있었던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았었지 실제로. 뭐 코리아 FT, 뭐 3기, 뭐 성호전자, 뭐 세아 메카닉스, 뭐 예선테크 이런 친구들이 포르쉐 관련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 근데 여전히 시장 대비해서도 여전히 좀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 자체가 요번 주 돌아오는 주 9월 막주에 어떻게 보면 이제 터질 수 있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예선테크도 수요일 날쯤이면 투경이 풀릴 거야. 그치. 10일차 들어가가지고 쟤도 저 상태로 끝나진 않거든. 분명히 조정 줄 텐데 그때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 그리고 뭐 코리아 FT도 일단 뭐 금요일 날 한번 52주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사실 금요일 날 나는 진짜 이거밖에 안 보고 있었거든 사실. 코리아 FT만? 이 친구만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견고한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똑같은 말이지만 재료가 이제 요번 주에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렇게 두 개 큰 거 이렇게 로봇하고 포르쉐 두 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뭐 이게 생각? 만약에 시장이 막 빠졌다가 반등 나와주게 되면 낙폭 과대성 반등으로 2차전지는 어떻게 봐? 폐배터리, 수산화 리튬 이쪽은 어떻게 돼? 사실 뭐 알겠지만 너도 우리가 이제 요날이었지. 이날 이제 월요일 날 시장이 많이 빠지고 결국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올라갈 때 끌고 가줄 수 있는 친구가 지금은 현재 폐배터리밖에 없지 않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평일이었지만 좀 관심 있게 봤었고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난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게 아무래도 하락장에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수량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가 5% 올라가려면 외국인 기관들이 막 예를 들어서 200억을 사줘야 돼. 근데 이게 뭐 상승장 혹은 뭐 그냥 일반적인 장이었으면은 오늘 좀 상승장이다. 매수해야지 이게 될 텐데 이게 그냥 추세가 계속 꺾여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들도 과연 200억을 넣어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 테마가 좋고 뭐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좋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니까.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개별주 위주로 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한 3주 전부터 로봇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진짜 협소한 지금 좀 뷰로 시장을 보고 종목도 최대한 진짜 하루에 한 두세 개만 그냥 보고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면 진짜 너무 그래. 우리처럼 섹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실 트레이더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역대급 최악의 시장이긴 하지. 그치, 믿을 수 있는 건 재료밖에 없으니까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재료 하나 봐야 되는 건데 재료만 가지고 매매라는 걸 개별주 매매라고 하잖아. 형도 잘 알겠지만. 근데 그 개별주 매매는 사실 상승장에서 되려 좀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매매가 맞거든. 그치. 그래서 섹터를 보는 매매가 맞는데 요즘엔 섹터를 볼 수 있는 섹터가 없어가지고 많이 힘든 것 같아. 근데 이런 시기만 좀 또 잘 넘기면 정말 좋은 기회니까. 그치. 내가 보기엔 그 기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아까 나는 그 3파를 사실 못 보고 있었거든. 하락. 근데 말하니까 진짜 딱 세 번째 하락이고 원래 이제 고점에서 상승 3파도 가장 강력하고 또 저점에서 하락 3파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요것만 좀 잘 넘어가면은 어차피 이게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리고 겉절이 네, 몇 개 보면은 일단 이 SM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또 나온다기보다는 확정 공시를 30일에 내줘야 되거든. 재공시. 이번 주 금요일이네. 그래서 SM들도 사실 버티긴 하는 것 같아. 좀 버티고 있다. 좀 금요일날 좀 밀리긴 했는데 과연 요 박스를 뛰어넘을지 여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공시가 30일날 재공시를 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 변동성을 보일지는 좀 봐야겠지 아무래도. 나는 박스 하단에서 반등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좀 충분히 봐볼 만하지 지금은. 그리고 지금 좀 문제되고 있는 게 이 철강. 금요일 날도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포스코에서는 태풍 피해로 인해서 3개월 안에 우리가 더 차질 없이 할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철강 관련주들이 사실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세지. 강했지. 대한민국 내에서 포스코가 정상 공급을 못 해주게 되면 정말 무너지는 기업이 많이 나올 거야. 중요해. 그리고 ARM 또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아저씨와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ARM 인수 얘기도 있는데 이번 주에 좀 비중 있게 안 다룬 이유는 이게 아무래도 이번 주 이슈보다는 좀 10월 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겉절이 뭐 하나만 더 보면은 이 샤페론 맞아. 샤페로. 이게 지금 29일에서 30일 날 수요 예측이 있는데 맞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좀 샤페론 관련주다라고 하는 건 국전약품밖에 없죠. 네, 없고 그리고 최근에 이게 아무래도 좀 뻥튀기를 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2차 전지를 또 재료를 붙여가지고 흥행에 성공하게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전약품 샤페로 많이 울거 먹었다, 그치? 진짜 많이 이게 코로나 때도 해먹고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샤페론 상장하면은 거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관련주다 보니까 네, 거의 뭐 뛰어넘을 수도 있고 계속 이렇게 박스 상단에 맞고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혼자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 손이 안 나가지. 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이런 게 바로 개별주라는 거지. 겉절이가 결국 개별주라는 건데 요즘 개별주 애들이 그나마 단기 슈팅 좀 잘 줘가지고 되려 올라갈 수도 있어. 워낙 돈이 또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맞아. 뭐 여기에 굳이 붙이면 뭐 금리 인상 수혜주들 뭐 제주은행, 뭐 푸른저축은행 이런 친구들 시장 떨어지면 올라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봐놔야 되는 거는. 뭐 식량 재건도 있긴 한데 그거는 벌써 강력한 테마가 많으니까 패스하도록 하자. 나는 요즘에 어떻게 매매하고 있냐면 진짜 생존의 최우선으로 맞추고 있어. 그치. 나도 저번 주였지? 저번 주 월요일 날 스윙으로 들고 가던 거 손절 다치고 이제 계속 짧게 끊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에 나 어떻게 매매하는 줄 알아? 금요일 날 아침에는 그 목요일 날 샀었던 종목에 이제 바로 비중을 실어서 딱 매매를 했지. 수익을 딱 내고 나서 금요일 날은 진짜 HTS를 껐어. 맞아. HTS를 끄고 뭘 했는 줄 알아? 잤어. 진짜. 근데 그게 아침에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익금은 그래도 컸거든. 근데 이거 시장이 너무 위험하다 싶어서 안 했더니 금요일 하루 종일 그냥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야. 그거 뭘 느꼈냐면 내가 오늘 만약에 정신줄을 잡고 눈 뜨고 주식시장을 보고 매매를 했으면 내가 오늘 벌었었던 수익금을 다 토해낼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금요일날 컴퓨터 키면은 내가 망치 들고 찾아간다고. 맞아. 그 카톡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맞아. 중간중간 이제 장 어떻냐 하면은 이제 그냥 사진만. 사진 보고 다시 자고. 사진 보고 다시 자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 타임 더 하방으로 쫙 빼면 제 저점 다 왔다고 보거든. 이게 개인들 풋옵션 매수세가 역사상 최대치라고 해. 그리고 이제 주봉상 하락 3파 다 나왔어. 이번에만 한 타임 더 빨아주게 되면 1파, 2파, 이번에 3파거든. 3파가 아마 제일 셀 건데 이번에 한번 두들겨 맞고 나면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봐. 꼭 그랬으면 진짜 좋겠네, 진짜. 지금은 조심하십시오. 지금만 조심하면 돈벌 시장 옵니다. 그때 많이 벌면 됩니다. 지금 굳이 막 벌려고 많은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시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뭐 이 정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우,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